이번 조정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6월 중순 정도의 바닥이 형성됐고 8월 둘째 주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12월 말부터 시작된 소공황이 6월 중순까지 됐고, 이번 반등으로 절반 정도의 하락폭이 전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소공황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락을 한 것이고, 조정 자체도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20주 이평선 위로 올라갔고 적절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스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죠. 추가 하락 및 중공황급 굉장히 금융위기로 진행될 것처럼 예측을 하는 곳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6월 중순에 나스닥이 공식적으로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돼서 특필된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통상 뉴스 매체에서 약세장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면 그때가 바로 바닥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게 됐죠. 6월 중순 정도에 약세장 공식 선언이 있었고 바로 바닥권을 만들었죠.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 뉴스 기사에서 다시 나스닥이 공식적으로 강세장으로 진입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두 달 만에 약세장이 됐다가 강세장이 공식적으로 된 건데, 이야기꾼은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뉴스기사에서 공식적으로 약세장 진입을 선언할 때가 통상 바닥권을 형성할 때가 많았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와 시간차 개념에서 투자의 통찰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불일치와 시간차 개념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게 투자자로서 패턴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정의 이유는 천연가스의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유럽이 천연가스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아직도 뉴스 기사에서는 올 겨울에 유럽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데요. 생각 외로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 확충이 목표 대비 초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천연가스 저장 용량의 75%를 9월 1일까지, 85%를 10월 1일까지, 95%를 11월 1일까지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그걸 초과 달성을 하고 있죠. 10월 말 정도면 유럽의 천연가스 사재기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유럽이 천연가스 재고를 확충하는데 7%가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유럽을 에너지 자원 무기화해서 전체 천연가스 캐퍼의 80%를 끊고 20%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를 저렴하게 수입을 해서 유럽에다 비싸게 되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푸틴은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구조적인 상태가 아니라 10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세 번째 이유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같이 원래 슈퍼 매파이신 분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그분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걱정했던 것은 가장 강력한 비둘기파 두 명이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는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카시카리 총재와 함께 빅2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3%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립 인사인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총재도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며 매우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지속하였습니다. 비둘기파 또는 중립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9월에 다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고, 지난주, 이번 주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CPI도 이미 하락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8월 CPI의 구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의 상황을 보면 이미 유가와 농산물 가격을 반영했을 때 하락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 의하면 8월 CPI는 8.28%로 7월 대비 0.22%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CE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6.38%에서 8월은 6.16%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치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야기꾼은 이거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은 이번 잭슨홀 미팅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샤워실의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경기 둔화로 인해 긴축 속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애매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고용보고서나 8월 CPI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립서비스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